네, 시간 좀 빼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한나라당의 이은재 의원이고요. 우선 이렇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내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벌써 청문회를 한 3번에 걸쳐서 하시죠? 네, 이번에 3번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위원장 하실 때도 제가 청문회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2번째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서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또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는 우선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에 따른 판결로서 이 국민 신뢰는 물론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운 사법부의 암흑기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 MBC 광우병 조작 방송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 과장 왜곡 보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암흑기의 백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과 법질서 존중, 법의 지배란 화두 속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서 소수자의 기본권을 적극 보호할 것인지, 또 우리 헌법의 바탕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안정성과 새롭게 사법부를 바꿔나갈 개혁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소신과 비전 등 어떤 식견과 도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북한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는 반국가단체이자 적국에 준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따라서 이 대법원이 법원 또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직이나 이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을 한 거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체에 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다면은 그렇게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주화 보상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네. 언론에서도 보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3 사태,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의대 사태. 이 동의대 사태는 이 죽은 경찰관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가 나갔냐? 1인당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 가해자들에게는 민주화 운동에 적극 나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1인당 약 2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재심을 청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화 보상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관련자들의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최근에 심지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최근에 왕재산 간첩 사건 아시죠?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된 간첩들조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왕재산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이 총책을 맡고 있는
무슨 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8년 5월에 명예회복이 됐고 보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 지역 측인 임모라는 사람도 역시 2003년 7월에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받은 이 보상금은 약 1,8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왕재산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후보자께서 이 민주화 보상운동에 또는 민주화 이 기관에 보상위원회가 도대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을 대강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마당에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법원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보상금을 임의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 확정 판결을 행정기관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있으면 제 일감으로 느끼게 적절히 조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것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이 됩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각 국가의 권한은 법이 규정한. 네. 근데 이제 그 본 의원이 그 대법관 임용시에 그 청문회 그 속기록을 제가 봤더니 당시에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데는 93년에 처분함으로써 이미 네. 다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비슷한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후보자께서 너무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완벽하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찝어볼 게 없나 그랬더니 바로 이 노컷뉴스에 뭐 이상한 내용이 하나 실렸습니다. 뭐 노컷뉴스에서 이제 그 이념적인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 내용은 그 삼성의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에 관해서 그 사실 그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좀 한번 우리 후보자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우선은 2009년 5월 29일 대법원은 이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무죄 확정을 내린 바 있죠. 네. 네. 근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당시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 유무죄의 근거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주주 배정 방식이냐 네. 아니면 제3자 배정 방식인지를 구분을 해서 그 판단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배정 방식은 배임죄 성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일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구조에 따라서 재판장인 김영란 대법관을 비롯해서 김명환, 또 전수환, 박시환, 이용훈 등 그 5명의 대법관은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고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김지영, 박일환 등 그 5명의 대법관은 이를 주주 배정 방식으로 보고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에 삼성 에버랜드 사건 초기부터 1년 7개월간 삼성 쪽을 변호를 했고, 네. 그 다음에 1심 재판부에 전환사채가 발행은 배임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죠.
그런 거 혹시 여하튼 그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네. 전원합의 재판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나 하고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 노컷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봤더니 그 후보자께서는 동사안에 대해서 주주 배정 방식이든지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이든지 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가 있죠.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네. 네, 다수 의견에 대한 별개. 그렇죠. 결론은 다수 의견과 같고 네. 논리는 다수 의견과 다른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배임죄 적용에 대해서 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공교롭게 5대5로 의견이 갈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6대5였다가 네. 5대5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땠었죠? 그 당시 대법원장이 빠졌으니까 12명이 합의를 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다수 의견이 제 별개 의견까지 합쳐서 7대5 아니었던가요? 아니, 6대5와 맨 처음 나중에는 5대5로 바뀌었죠. 글쎄요. 5대5였던가요? 네. 네, 5대5인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자는 오히려 소수 의견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마치 후보자가 본 판결에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뭐 그런 캐스팅 보트를 제가 행사하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누가 생각했다면 그건 큰 뭐 오해라고 봅니다. 제가 개진한 의견은 바로 그 사건의 항소심이 취한 견해입니다. 네. 저는 그 항소심의 법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취지와 같은 그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 떠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시고 싶으시죠? 결과적으로 제가 다수 의견과 같은 결론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 다수가 넘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무슨 캐스팅 보트를 뭐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의견 취합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그 과정에 뭐 한 점 어떤 뭐 의혹이 있고 그런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 뭐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 사실을 좀 그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그 여쭤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하고 다르게 이제 사법부 고위층의 그 문제점을 좀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모자르면 나중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특정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이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의 고위층 인사들의 미심쩍은 행동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하나가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죠. 즉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론스타 영장 기각에 관한 것인데 이 관련자 중에는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를 해준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시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현재 대법관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민용훈 영장 전담 판사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명예회복이 됐고 보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지역책인 임모라는 사람도 역시 2003년 7월에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받은 이 보상금은 약 1,8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왕재산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후보자께서 이 민주화 보상운동에 또는 민주화 이 기관에 보상위원회가 도대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결할 대강 짐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마당에 타 국가기관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법원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보상금을 임의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 확정 판결을 행정기관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 외국 보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암흑기의 백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과 법질서 존중, 법의 지배란 화두 속에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서 소수자의 기본권을 적극 보호할 것인지, 또 우리 헌법의 바탕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안정성과 새롭게 사법부를 바꿔나갈 개혁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소신과 비전 등 어떤 식견과 도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북한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례는 반국가단체이자 적국에 준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이 나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1인당 약 2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재심을 청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화 보상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관련자들의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최근에 심지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최근에 왕재산 간첩 사건 아시죠?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이 된 간첩들조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왕재산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이 총책을 맡고 있는 김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시간 좀 빼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한나라당의 이은재 의원이고요. 우선 이렇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내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벌써 청문회를 한 3번에 걸쳐서 하시죠? 네, 이번에 3번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위원장 하실 때도 제가 청문회를 했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2번째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서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저도 또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는 우선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에 따른 판결로서 이 국민 신뢰는 물론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운 사법부의 암흑기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판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부랴부랴 이 MBC 광우병 조작 방송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 과정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따라서 이 대법원이
법원 또는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직이나 이 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을 한 거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체에 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다면은 그렇게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주화 보상위원회,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죠? 네. 언론에서도 보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4.3 사태,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의대 사태. 이 동의대 사태는 이 죽은 경찰관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가 나갔냐? 1인당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 가해자들에게는 민주화 운동에